6월 27일 오늘 토요일이죠. 예, 오늘 MPB 크보 한 번에 몰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MPB가 주간에 낮 경기 한 경기에다가 지금 태풍 영향 때문에 비가 막 와가지고 막 잠기고 이래가지고요. 예, 우치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두 콘이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콘하고 크보까지 몰아서 이제 한 번에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는 제가 이제 어제 크보가 또 그러니까 4정배 1역배가 떴어요. 그죠? 예, 4정배 1역배가 떴고 제가 어제 뭐 두산 경기 배당 이상하다. 그리고 메이저리그 제가 배당 이상한 경기 어제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간에 두산 이겼잖아. 이상한 배당 받고. 그러면 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도 일단 제가 코멘트 때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죠? 배당 이상 경기들 일단은 거의 그냥 무난하게 들어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도 항상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죠 항상. 이상한 배당들이 항상 반대가 다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그제 크보가 역배가 한 경기밖에 안 떴어요. 이제 주말에는 조금 역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토요일 일요일에 어제도 1역배밖에 안 떴습니다. 오늘은 지금 단콘, 낮 경기 단콘은 진행 중이고요. 오늘부터 일단 여름 구간이기 때문에 저녁 경기들로 펼쳐집니다. 주말에도.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두 콘으로 펼쳐진다. 세이브 대 니오넨 파이터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어제 일단은 저런 단콘 경기에서 제가 뻔한 거는 웬만하면 그냥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예, 물론 들어올 수도 있지. 근데 안 안 들어올 확률이 은근히 높아요. 그죠? 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안 가는 선택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드리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바가 떴죠. 예, 그리고 역시 무난한 거 둘 다 죽였죠. 그죠? 예, 니오넴 역바의 언더를 보는 게 일단 무난한 선택인데 그 두 가지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띠링띠링 거리냐 이거 씨. 그래서 이런 게 단콘의 변수성이 있다. 오늘 지금 한신하고 경기도 좀 진행 중인데 아시다시피 저거는 뭐 한신 승에 언더 이런 게 좀 무난한 선택이겠죠. 근데 한신이 또 한심이 짓을 하는지가 또 관건인데 한심이 짓을 하려고 좀 시동을 좀 거는 것 같아요. 이 녀석들이. 뭐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아무튼 세이브 대 니뽀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녁 두 콘으로 진행이 되고요. 예, 어제 경기는 한 점 차로 세이브가 승리를 거뒀다. 오늘 선발은 스미다치히로입니다. 스미다치히로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예요. 이 선수 굉장히 꽉 찬 육각형 타입이거든요. 예, 일단 MPB 기준으로 꽉 찬 육각형 타입이 뭐 누가 있을까요? 무라카미 쇼키, 뭐 스미다치히로. 그러니까 육각형이라는 거는 변하고 좋고 스타프 좋고 커맨드 좋고 전체적으로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는 육각형 타입이라고 하는데 뭐 타케오치 전형적으로 그런 타입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리그에서 손꼽히는 선수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스터프랑 가끔 실투 때문에 또 런 이런 것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국대 나가서도 좀 아쉬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전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진짜 뭐 리그 에이스급도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 스터프도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원래 육각형 타입이 아쉬운 게 스터프거든요. 전형적으로 무라카미가 그런 타입이죠, 그죠? 예, 스터프가 좀 아쉽죠. 예, 커맨도 좋고 변화구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서 일단 스미다치로는 최근에 폼이 아주 좋습니다. 4월 달까지 이제 3점대로 좀 안 좋았는데 5월, 6월에 지금 1.16, 1.38로 지금 버닝을 좀 달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슬슬 각을 한번 보기는 해야 돼요, 그죠? 예, 제가 여름 베르나돔이 조금 쉽지가 않고 최근에 한 두 달 정도 버닝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각이 좀 나올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일단 최근에 이닝들을 좀 많이 먹었어요. 예, 최근 4경기를 보면은 9이닝 무실점, 8이닝 2실점, 9이닝 2실점, 9이닝 무실점, 직전 경기도 완봉을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로테에 걸러주면 조금 덜한데 이게 정상 로테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심지어 일본에서 6일 휴식 턴은 좀 팍팍하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6일 휴식 턴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제가 이제 베르나돔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어서 오늘쯤에서는 전 좀 위험하다는 타이밍 쪽으로 일단 보고 있어요. 예, 그래 보고 있다. 니오넴 역대 전적도 조금은 좀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본인 커리어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뭐 또이또이 하거나 그리고 피홈런을 항상 좀 많이 맞아왔다라는 점이 좀 포인트가 좀 되겠어요. 그래서 스미다치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인정하는 선수인데 조금 좀 위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 버닝했고 최근 4경기에서 9-8, 9-9로 이닝이 아주 길었다. 그리고 오늘 6일 턴으로 나온다. 이런 거는 좋게 봐줘야 좀 그렇다. 니오넴 전적 나쁘지 않았지만은 본인 커리어라고 비교해보면 고만고만했다.
제가 이 니오넴에 대해서도 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불펜 문제, 그리고 이 불펜 문제가 교류전에서 좀 그랬던 부분들, 이 세이브 같은 팀들 이제 리그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땐 좀 위험할 수 있다는 부분들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야 되겠죠. 그 피해자가 저는 야마자키 사치아라고 봐요. 이 야마자키 사치아는 자완 똥볼론데 장난질하는 타입이잖아요. 카토 같은 일본에 이런 타입이 굉장히 많고, 근데 얘가 이쪽에서는 티어가 굉장히 높은 애거든요. 알다시피 폼이 좋을 때는 에이스급도 달리는 애예요. 그쵸? 예, 이 양반이 퍼리그에서 이 똥볼을 가지고 작년에도 굉장히 잘했단 말이야. 작년 FA를 처음 데리고 왔는데도. 예. 근데 저는 왜 이 친구를 불펜으로 보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잘 어울리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불펜에. 롱이나 선발 쪽에 어울리는 자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이 신조 감독이 참 아쉽다.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불펜 갔다 선발로 돌아왔죠. 그죠? 이 뻔한 얘기거든, 그지?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불펜으로 보낼 거면은 뭐 후쿠시마 렌이나, 네, 뭐 타치코타나, 뭐 가네마루나 이렇게 우한 파이어볼러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 뭐 차라리 호소노나, 근데 호소노는 볼질 때문에 좀 그렇죠. 아무튼 저는 카토든 야마자키 사치하든 왜 불펜으로 보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보고요. 일단 최근에 선발로 와가지고 진구구장 가서 5.2이닝 무실점을 잘 던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배에 꼬아서 던지는 쪽에서는 티어가 높은 편이고요. 근데 시즌 출발을 그 불펜으로 갔다가 선발로 지금 다시 온 거라서 그 왔다 갔다 이제 컨디션 관리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예요. 이 선수는. 예, 잘 던지는 선수예요 원래.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대 세이브전 전적도 소수했던 편이고, 직전 경기도 간만에 선발 나와가 잘 던졌고, 일단은 전체적인 티어가 어제 이긴 세이브의 승인 뭐 이런 것들을 좀 볼만한 경기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야마자키 사치아도 티어가 좀 높다고 보고, 스미다가 오늘 조금 좀 위험한 타이밍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는 니뽀넴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 팀이 만났을 때 또 서로 이제 주고받는 시리즈들이 좀 많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스미다가 조금 위험할 만한 타이밍이다. 양 팀 다 불펜은 조금 아쉬운데 세이브가 불펜 좀 더 낫긴 한데, 최근에 세이브 불펜도 약간 좀 티어가 떨어지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야마자키 사치아가 호투 타이밍하고 겹쳐가지고 니뽀넴이 할 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 일단 언더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잠겼는데 언더 오늘도 비춥니다. 예, 제가 근거는 말씀드렸죠. 언더를 일단 볼만해요. 선발이 좋으니까 둘 다. 예,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베르나돔 여름, 네, 그리고 양 팀 다 불펜 사이클, 그리고 스미다 치히로가 한번 자빠지기 좋은 타이밍. 요 감안했을 때는 저는 오버 보고요. 예, 니뽀넴 역배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릭스 대 라쿠텐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마모토가 나오죠. 예, 일단은 여기는 경기를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겁니다. 그쵸? 예, 비가 이제 계속 오고 요즘 취소 경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랬고요. 예, 일단은 25일날 경기하고 하루 쉬었고 오릭스는, 예, 그리고 라쿠텐도 하루 쉬었고, 라쿠텐은 최근 3연승, 오릭스는 소뱅전에 루징을 했습니다. SP 외노자 이 흑마모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친구의 특징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데 매년 똑같이 나옵니다. 시즌 초반에 잘한다, 홈에서 잘 던진다, 원정감은 좀 별로다. 대가리가 긴 애들은 제가 이 안드레 잭슨도 그렇죠? 이 두 양반들의 특징, 여름에 약하다. 대가리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제가 정확하게 맞추고 있죠, 그렇죠? 제가 이런 패턴으로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게 브래디 싱어죠, 그죠? 시즌 초반에 못한다, 홈에서는 잘한다. 이제 시즌 초반에 못하다가 이제 슬슬 세탁해서 3점대 맞춘다. 요즘 잘하죠, 싱어. 그래서 이 양반은 이 공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 홈에서도 한번 줘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름 주의보가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머리에 골무를 쓰기 때문에 이 친구가 머리 쪽으로 열이 좀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두 양반 세이브 베로나둠과 가지고 대가리 잡고 쓰러지는 경기를 제가 작년 한 두 번 역대 몇 번 본 것 같거든요. 이 두 양반들. 그러니까 뭐 대가리를 좀 어떻게 해보라고. 베로나둠 여름감 제가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래서 뭐 직전 경기 한번 이제 좁혀졌고, 오늘 이제 좀 그런데 참 여기가 그 중립구장입니다. 그 후또 모또 필드 고베, 여기서 일단 경기를 하고요. 여기는 투수구장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큰 그런 구장이기 때문에 조금 투수 쪽이 좀 유리하긴 유리해요. 그런 점이 좀 관건이. 근데 원래 홈구장을 돔으로 쓰는 애들은 야외구장 가면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여름에 에스피노자는 조금 티어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키시는 아시다시피 뭐 홈키시 원정키시 원정에서는 좀 약한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는 그런 양반인데 일단 올 시즌 복귀해서 세 경기는 뭐 첫 평타 정도는 치고 있어요. 예, 직전경기 뭐 히로 만나가지고 역시 홈에서 7이닝 1실점하면서 적당히 잘 던졌고 근데 아무래도 스토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볼질도 조금 나오고요. 제구가 안 돼서 볼질이 나오는 게 아니죠. 예, 구석구석 던질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근데 후떡 오또 필드 고베는 원정구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큰 투수구장이거든요. 예, 본인의 홈구장인 그 라쿠텔 모바일 미야기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이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릭스도 기본적으로 빠따 와꾸가 좋은 팀이지만은 얘네들도 좀 크게 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투수 만나가지고 빙빙 뜬 뻘치다가 뒤지는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쉬었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관건은 SP 외노자인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던질지. 그래서 이 경기는 라쿠텐이 지금 흐름을 좀 타버렸죠, 그렇죠? 예, 제가 그 감독님 바꾸고 계속 역배 빨고 있고 제가 이 연승 구간 전부 역배를 첫 번째 경기 빼고는 역배를 계속 맞추고 있거든요. 예, 타키나카하고 앨런 와이스 이거는 세이브가 불펜이 없었고 어제 경기는 마에다 겐타 이제 진심 어린 눈을 봤다고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타케우치 경기도 역시 보기가 힘들지만 라쿠텐 역배를 보고 있고 저는 오늘도 역배를 봅니다. 예, 역배 언더 보겠습니다. 화면 좀 전환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 경기수가 적기 때문에 나누지 말고 한 번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보까지. 일단은 크보는 어제 제가 역배 흐름을 좀 봤는데 제가 흐름을 좀 잘못 봤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아쉽죠. 예, 아쉬운데 사실 그런 분석은 좀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제가 금액은 좀 낮추고 이제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뭐 이거저거 결과를 떠나서 결과가 안 좋았으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저는 다시 돌아가도 그런 분석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도 무시는 좀 못하는데, 어제,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역배가 딱 한 경기밖에 안 떴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계속 정배 흐름을 좀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언어버 쪽으로 트시는 쪽을, 차라리 난 역배는 못 갈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세팅만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봉질차 좋아요 구독 요즘에 또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예,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누르신 분들은 미워할 거야 저주할 거야. 예. 오늘부터는 주말 경기인데 이제 저녁 경기들, 예, 저녁 경기들로 펼쳐진다. 좀 더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고려 보시면 되겠죠. 예, 제 전체표 추천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티비 라이브 오셔서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모으신 분들은 제 방송국 다시 보기 영상에 후원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한 달짜리 멤버십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회원여름 게시판에서 볼 수가 있다. 휴가 기간이 있고요. 표 발송이 없습니다. 유튜브는 제가 이거 패키지를 바꿔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는 그 숲TV는 그게 가능하니까 여기 와서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와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어요. 일정을 감안해가지고 패키지를 조금 싸게 올려드렸다. 메이저리그는 어제 승패 엄청 잘 맞췄는데 올킬 하나 놓친 게 좀 아쉽네요. 예, 이거 언더를 갈까, 클리승을 갈까, 좋아 보이는 경기 또 뭐 디트승을 갈까 고민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됐었는데 올킬은 놓쳤고 이런 뻔한 경기들은 제가 잘 안 가지만은 이런 경기들을 다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불펜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뻔한 경기 승마 이런 거 잘 안 가는데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고 타이밍을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경기 두산 기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는 배당 똥구릉내가 나가지고 이제 반대를 좀 봤던 경기인데 두산이 개똥줄로 한번 이겼습니다. 근데 일단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똥구릉나게 주고 두산을 줬어요. 그리고 어제 메이저리그에서 똥구릉내 나는 경기가 한 4경기 정도 있었는데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흐름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흐름을 이제 잘 인식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통수를 한번 칩니다. 저런 배당으로.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되겠어요. 일단은 두산도 어제 이제 개똥줄로 이겼다 이런 부분들 역시 이제 기아가 최근에 좋은 흐름이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예, 그래 보시면 되고 잭로그 올 시즌 좀 좋지 못하고요. 지난 시즌하고 비교를 제가 스탯적으로 좀 해보니까 볼산비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피홈런 비율이 0.41에서 1.08개로 좀 늘었어요. 거의 2배가 늘은 거긴 하죠. 근데 1.08개면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수치는 아닙니다. 예, 잠실홈을 쓰는 걸 감안해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수치는 아니고 잭로그가 스토프가 아주 떨어지는 선수인 걸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볼산비나 피홈런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나쁘진 않아. 근데 뭐가 문제냐?
일단은 좌에 강하고 우에 약한 타입이잖아요. 크로스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단 여전해요. 여전한데 우의 상태가 일단 많이 안 좋아요. 올해 우에는 지금 피옵스가 891이기 때문에 리그 최상급 타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우만 만났을 때.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기아도 우 타자들이 좋은 타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리스크로 좀 볼만하고요. 지금 올 시즌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바비비예요. 예, 바비비 작년 대비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예, 작년에 2할 8푼 1리, 올해는 3할 5푼 1리. 아마 타구질 쪽에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예, 아무래도 피업노이 좀 늘었다, 바비비 늘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정타 쪽으로 좀 가지 않나. 디셉션 빨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디셉션 빨이 2년 차다 보니까 조금 사그러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기아 상대로 올 시즌에 한번 만나서 개터진 적이 있고요. 근데 직전 경기가 너무 개터졌거든요. 보통 이렇게 개터지면 다음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예. 표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예, 제가 라이브에 또 못 보내드릴 때가 있는데 지금 못 받으신 분들 말씀하시고 말 나온 게 따봉도 좀 눌러주세요. 오늘 많이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잭로그는 저는 뭐 잘 안 믿는 선수기는 한데 직전 경기에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급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직전 경기에서 딱 1인밖에 안 던졌거든요. 좀 싱싱하게 던질 수는 있겠죠. 예, 그런 점이 좀 포인트가 되겠죠. 반대 선발은 시라카와 케이쇼가 나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복귀해가지고 작년과 좀 비슷해요. 예, 역시 이제 볼질 문제가 이제 꾸준하게 있고 안정감은 좀 떨어지고 또 기본적으로 스타포는 조금 있기 때문에 뭐 볼빨 같은 거는 뭐 나쁘지는 않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친정팀을 상대하기 때문에 뭐 동기부여가 좀 있겠다 뭐 이런 정도는 말씀을 드리면 하겠죠. 요커빌러도 오늘 잘 던졌죠. 보통 이 친정팀 상대하면은 좀 잘 던지긴 해요. 예, 최근에 생각나는 게 프럼버 발데스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제 워커 뷰러 이제 이런 양반들이긴 합니다. 그렇게까지 뭐 기대 자원은 아니지만 예, 최근에 두산이 타격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예, 뭐 적당히 친정기전 상대로는 어머 나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이야. 예, 그래서 일단 뭐 시라카와 케이쇼, 잭로그 둘 다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근데 잭로그도 최근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급반등이 조금 나올 수는 있고 그래서 선발은 저는 뭐 그래도 뭐 잭로그 쪽으로 좀 봐주기는 합니다. 예, 그래 좀 보시면 되겠어요. 두산은 이영하, 김태견 나오면 사면 투고 불펜은 뭐 둘 다 적당히 쓸 수 있고 내일 선발 자원은 다카다 대 올러 일단 기아 쪽이 조금 우세한 네, 그 정도 시리즈가 됐죠. 오늘이 그래서 위닝 결정전이 될 가능성도 좀 있겠다. 뭐 둘 다 해볼 만한 경기처럼 좀 보이기는 하고요. 일단은 잭로그가 생각보다는 조금 던질 것 같긴 한데 믿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올해 진짜 좀 스타포도 기본적으로 좀 떨어지는 선수라서 조금 좀 믿기가 좀 힘들고 시라카와도 그렇고 둘 다 실점들을 좀 깔고 갈 만하지 않나 요래 보고 있고요. 양팀 다 불펜들이 좀 괜찮기 때문에 좀 언더 경기를 좀 생각도 할 법도 한데 저는 언더 자리가 내일처럼 보이기도 해요. 다카다 그 친구 제가 은근히 좀 기대 자원이라고 했고 올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오바 보고요. 기아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왜 안 움직여? 잠깐만요. 왜 안 움직이냐? 어. 다음은 삼성 대 KT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는 이제 투수전으로 진행이 됐고요. 좀 팽팽하게 진행이 되던 경기가 수비 하나에서 터져버렸죠, 그렇죠? 수비 하나에서. 그 수비가 홈더블이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홈더블이 나왔으면은 거기에서 일단은 KT가 조금 더 해볼 만한 흐름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수비 하나가 그냥 경기를 터트려 버렸습니다. 삼성도 요즘 좀 뜨뜻미지근한 빠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약간 좀 물꼬를 좀 터준 KT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상동의 홈송구가 하나 삐끗하는 순간 거기서 게임이 그냥 터져버렸다. 오늘 원태인 대 로고 날렌이고요. 원태인은 최근에 1군에 말소가 됐다가 로테를 한번 거르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조금 더 힘있게 던질 수는 있겠죠. KT 전적이 꽤 좋은 편이기 때문에 KT전에 좀 맞춰준 느낌도 좀 있어요. 아시다시피 올해도 뭐 나쁘진 않지만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그 정도 시즌이 좀 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여름에 좀 강한 그런 면모가 있고 KT전에 좀 강한 면모가 있는데 KT가 올해는 조금 성격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한 상대 성적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상대 전적을 얼마나 좀 참고해야 되나 하는 좀 그런 생각 정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좀 롯데 한번 거르고 나오는 거고 KT 전에는 어느 정도는 평탄 좀 쳐주지 않을까. 최근에 한번 만나서 5.2 4실점을 한번 좀 더 털리긴 했는데 여름 구간이고 올 시즌 홈에서도 2.84 찍고 있고
뭐 적당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제 또 경기 이긴 분위기도 있을 것이고, 로건 알렌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수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NC에서 던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완이고 스토퍼가 메인이 아니에요 이 선수가. 근데 체인지업이 좋은 선수거든요. 슬라이더가 좋은 선수도 아니야. 슬라이더가 좋아야 이 좌타자가 많은 삼성 상대로 좀 장점이 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체인지업이 좀 메인이고 그냥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육각형 타입에 가까워요. 육각형 타입에. 근데 관건은 일단은 올 시즌 뭐 구속이 좀 잘 나온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잘 나와도 너무 잘 나오긴 해요. 지난 시즌 평속이 144.9, 그러니까 145 정도가 나왔는데 올 시즌 KBO에 와서 첫 등판은 149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평속이 지금 한 4km 정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거의 2점 몇 마일, 3마일 정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이 정도로 이제 올라온 거면 지금 컨디션이 되게 좋다고 봐야 돼요. 그죠? 자완이기는 한데 뭐 일단 뭐 자타자에 엄청 강점이 있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그 역대 뭐 삼성전에도 좀 아쉬웠고 근데 지금 폼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당히 좀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구속이 좀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선발은 뭐 둘 다 해볼 만합니다. 롯데 한번 거르고 KT전에 좋았던 원태인이다. 여름 구간도 일단은 들어가고 있고 홈에서 적당히 잘 던지고 로건은 그렇게까지 뭐 믿을 만한 자원은 아니지만 구속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 올려봐도 되겠다. 뭐 이제 그 정도. 근데 어제 경기 또 흐름이나 분위기가 좀 있을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점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둘 다 해볼 만한 경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원태인을 올해 조금 좀 티어를 좀 낮춰야 되는 느낌을 좀 계속 받기는 해가지고 저는 KT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고요. 언어버는 언더 보겠습니다. 선발들이 좀 기대감이 있어서 내일은 선발 롯데가 고용표 대 고용표 아니면 배재성 둘 다 일단 롯데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최원태 대 양창섭. 뭐 감독님 뭘 얘기를 하고 내렸고 이런 얘기는 저는 그냥 그걸 제외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비교해서 가시면 돼요. 롯데 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뭐 여기는 선발은 고용표, 배재성 둘 중에 뭐 누가 나올 수 있는데 고용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삼성은 최원태, 양창서 둘 다 일단 나올 수 있는 턴이다. 다음은 롯데,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는 제가 이제 롯데를 봤죠. 롯데를 본 이유가 LG가 요즘 뭐 흐름 좋은 거 알겠고, 근데 뭐 이제 비도 왔고 이동거리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뭐 일단 뭐 그거, 그리고 엘골의 분위기이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롯데를 봤는데 어제 유일한 역배였습니다. 이틀 동안 역배 한 경기가 떴어요. 이 경기였죠. 롯데는 최근에 빠따를 잘 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죠. 경기당 득점이 4.2점, 실점이 2.9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요 두 팀, 일단 롯데가 뭐야. 제가 그 코멘트 할 때 가능하면 중간에 채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이 꼬여요. 말이 꼬여가지고. 그 픽 관련된 말씀은 하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냥 들어주세요. 말이 꼬이잖아, 그치? 흐름이, 그치? 일단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 타격감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타격감이 엄청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이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거의 무조건 불펜에 데미지가 있습니다. 거의 무조건. 실제로 불펜이 굉장히 팍팍하게 나오고 있고 불펜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롯데라고 보시면 되겠죠. LG도 일단 어제는 뭐 이동거리 이슈가 있었으니까 오늘 뭐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불펜 체크를 조금 해드리자면 롯데도 역시 이번 주에 지금 계속 좀 피곤한 일정이긴 하거든요. 김원중이 벌써 3번 나왔고 박정민 3번 나왔고 어제 일단 뭐 엄청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데미지가 있는 그런 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 선발은 김진욱 대 웰스. 내일은 LG는 장현식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롯데 상으로 그리고 롯데는 비슬리 박세웅이 둘 다 가능한 일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욱이도 롯데를 한번 거르고 나왔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진욱이는 이제 시즌 초반에 잘하다가 이제 어느 시점 되면 이제 푹 꺼지는 이제 그런 모습, 시즌 종료된 그런 느낌을 팍 주는데 요즘엔 종료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좀 치고 있고 오늘 롯데를 한번 걸러주고 나온다는 점에서 좀 힘 있는 피칭도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겠어요. 역대 LG전 전적은 꽤 좋았던 편인데 최근에 만났을 때는 한번 좀 조털린 기억이 있습니다. LG는 올 시즌 3번째 만남이라는 점에서 조금 리스크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한번 쉬고 왔기 때문에 뭐 좀 좋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원태인하고 똑같이 롯데를 한번 거르고 올라오는 겁니다. 라크란 웰스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여름 구간 또는 시즌 후반 구간은 조금 좀 티어를 좀 낮추려고 저는 하는 선수고요. 예, 아시다시피 스토프가 떨어지는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커맨드에 안정감이 있고 디셉션이 좋기 때문에 올 시즌 어느 정도는 저는 성적을 찍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하지만은 저는 좀 리스크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뭐 이닝이 조금 아쉬워진다던가 피안타율이 좀 높아진다던가 삼진 페이스도 좀 별로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만은 적당히 구역질도 어느 정도 하는 편입니다. 롯데는 전적은 좀 좋았어요. 예, 두 경기 만나가지고 둘 다 잘 던졌고요. 롯데가 작은 상대 조금 약점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하죠. 예, 올 시즌은 두 번째 만납니다. 자, 일단은 진욱이도 일단 뭐 적당히 쉬고 왔고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나는 일단은 뭐 LG가 당연히 해볼 만 하겠죠. 내일 또 장현식이기 때문에 좀 더 오늘 쥐어짜려고 생각도 할 거고. 예. 야, 근데 나는 이 배당은 도저히 LG를 못 누를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예, 이거 미저라우스키 배당을 받으면 어떡하냐, 웰스야, 네가. 그치. 진욱이도 그래도 쉬고 왔는데. 예, 저는 LG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동기부여도 있고. 내일 현식이가 나오고, 현식이도 이제 슬슬 가기 좀 볼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쥐어짜서 이겨야기는 해야 돼. 근데 진욱이도 했고 근데 관건은 롯데 불펜일 것 같아요. 롯데 불펜이 오늘도 약간 잼이 있기 때문에 진욱이가 조금 한 예를 들어서 한 2, 3점 차가 벌어져. 그럼 좀 약한 불펜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제 성향상 저는 이 마엔을 누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웰스를 그렇게까지 좋게 안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롯데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너버는 오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욱이가 좀 키를 좀 쥐고 있는 경기. 예, 진욱이가 쉬고 왔기 때문에 조금 좋아질 가능성을 저는 조금 더 보고는 있어요. 예, 근데 롯데 쪽 불펜이 오늘은 조금 약한 불펜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롯데 역배 오버 보겠습니다. 다음 스스지 대 한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일단은 스스지가 불펜이 없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어제 경기가 그래도 가장 해볼 만한 매치라고 봤거든요, 저는. 근데 선발 쪽에서 노시환의 런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펜 운영을 좀 팍팍하게 돌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근데 누가 나와도 최근에 좀 불안한 경향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SSG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선발 롯데가 다 밀리거든요. 뒤에 롯데가 제가 그 뒤에 롯데까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다케다 대 화이트고 내일은 류현진인데 SSG는 최민준 아니면 김건우거든요. 둘 다 일단 롯데상으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SG가 이 두 경기 중에 한 경기를 뭐 어떻게든 좀 잡아보려고 할 텐데 두 경기 다 쉽지는 않은 경기가 좀 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다케다. 최근에 이제 볼질이 좀 줄어들면서 기본빵 정도는 해주고 있고요. 한 5, 2, 5, 3, 뭐 양현종 느낌으로다가 이제 적당히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 하나도 일단 최근에 좀 타격감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사이클적으로 한번 올라갈 때가 됐고 어제 불펜들도 야무지게 좀 털어먹었기 때문에 다케다도 조금 리스크를 올려야 되겠죠. 올해 하나는 벌써 세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좋게 봐주기가 좀 그렇고. 오웬 화이트는 기대감이 있는 자원이고 이거보다는 좀 더 기대를 하는 양반인데 제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일단 피칭 내용이 지금까지 개구역질이 많고 생각보다 피안타율이나 볼넷 비율, 볼삼비 전체고 제 기대 이하예요. 삼진도 너무 못 뽑거든요. 그래서 개구역질을 좀 하고 있다 이래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기대 이하야. 일단은 RPM이 좋은 스위퍼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양반이고 RPM이 꽤 좋게 나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우타자 강점 이런 거는 엄청 좋아 보이는데 생각보다 너무 기대 이하야. 삼진도 너무 못 뽑고. 그래서 조금 맞을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다케다보다는 좀 윗급으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고려 보시면 될 것 같고. SSG가 일단 이번 주도 불펜이 좀 팍팍하긴 한데 어쨌든 두 경기 중에 어떻게든 한 경기를 뭐 이겨보려 하겠죠. 주말 홈 경기니까. 근데 저체하고 조금 시리즈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유독 하나 만나서는 힘을 못 쓰고 있거든요. 스스지가 홈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2승 7패하고 있고. 이건 한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보는 10.5 화이트는 좀 기대감이 있긴 한데 이 새끼가 좀 너무 기대 이하란 말이야. 10.5는 조금 좀 기준점이 좀 높지 않나. 언더 보겠습니다. 하나승 많이 돌아주셨는데 여러분들 따봉을 또 너무 안 누르시기 때문에 19금을 기습적으로 걸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안 눌러주시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다음 경기 NC 대 키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 키움 맞나? 마지막 경기인가? 벌써? 마지막 경기네. 그리고 뭐 들을 건 다 듣고 나갈 건데. 예. 요 경기는 뭐 가실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어제는 일단 맷 데이비스는 마지막 이제 고별전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눈물바다 대고 하면서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9수를 뚫었다 그랬죠. 키움 여러분들, 그죠? 보통 이 9수를 뚫으면은 제가 역대 그래도 이제 연패하는 팀들, 연승타는 팀들 9수를 뚫으면은 좀 더 가거든요. 예, 뒤도 안 돌아보고 일단 NC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창모도 로테를 한번 걸러줬어요. 아시다시피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되고, 예, 역대로 이제 풀타임을 돌아본 적이 없는 양반이기 때문에 로테를 뭐 적당히 한 번씩 이제 돌려주려고 하겠죠. 최근에 3연승 구간에 있고 이제 무난무난한 피칭이고 한번 걸러주고 나왔기 때문에 좀 괜찮을 수 있겠고, 키움전에도 역대 지금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기대감 있죠. 예. 최근 3연승 뭐 크게 흠잡을 데 없는 피칭. 아시다시피 스토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씩 조 터질 수는 있는데 또 한 번씩 쉬고 오면은 유리의 어떤 강도가 강화 유리가 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반대 선발은 하영민이고요. 하영민 같은 타입의 선수, 여 친구들 일단 로테 한번 거르고 나오는 겁니다. 16일 날. 일단 지금 여름 구간이기 때문에 선수들 체력 관리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좀 있거든요. 고려 보시면 되겠고, 예, 하영민은 좌상바가 조금 있는 타입이고 우쪽엔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NC전 전적으로 좀 괜찮았던 편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하영민을 저는 원정에서 믿진 않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NC가 빠따가 좋은 팀이고 하영민도 뭐 좀 그냥 그렇잖아요. 와리가리가 심한 그냥 애매한 4옵션이기 때문에. 근데 NC전 전적은 꽤 좋았어요. 예, 원래 이 양반이 우에는 좀 강점이 있고 좌에는 좀 아쉬운 타입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좀 그럴 수 있고, 본인도 뭐 로테람을 거르고 나왔기 때문에 뭐 얼추 잘 던질 가능성도 일단 열어는 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불펜 가서 문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늘 얘기를 했지만 키움은 빠따 구심점이 없어요, 그죠? 용타 뭐 하나로 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뭐 누군가는 코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 코어가 될 사람이 나는 많이 안 보이거든요. 결국에 이주영밖에 없어. 근데 이주영이 자꾸 다치고 이러니까 그게 아쉬운 거죠. 뭐 서건창이나 이 나이 뭐 안치홍이나 이런 나이 먹은 양반, 최주환이나 이 나이 먹은 양반들이 뭐 구심점이 돼주긴 힘들잖아요. 한 번씩 타격감이 좋을 땐 몰라도. 코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코어가. 예. 그래서 아무튼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이주영밖에 안 보이는데 이주영이 자꾸 뭐 부상을 당해버리네요. 예. 포테는 좋은 양반이니까. 아무튼 이제 10연패를 찍었기 때문에 몇 연패 좀 더 갈 거라고 봐요, 저는. 일단 당분간은 연패가 끊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키움 반대 같은 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음에 이제 홈에로 돌아가긴 하지만 또 LG를 만나거든요. 저는 뭐 일단 끊어질 때까지 뭐 한번 반대를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반대를 그리고 볼만한 요소가 아예 없어요, 이제는, 그죠? 아홉수고 뭐 샤머지진까지 끌어다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를 볼 요소가 없습니다. 그냥 하영민이 NC전에 좀 좋았다 이건데 그렇다. 데이비슨의 저주 정도가 있을까요? 데이비슨의 저주? 그 정도일까요? 몰라. 모르겠고. 이거는 뭐 분석적으로 제가 반대를 벌써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NC 승 보고요. 그래도 하영민이 뭐 전적이 좋았다는 점에서 언더 정도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보는 거는 불펜 쪽이고 NC가 지금 홈에 좀 불 붙었고, 오버 보겠습니다. 오버. 녹화는 여기까지.